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동영상을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결정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내려서 실행력을 높이는 그 이의결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의결정법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 3차원 공간보다 시간의 제약을 더 크게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뭐 자유자재로 좌우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은 시간은 이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직선으로 1차원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따라서 그 시간이라는 그 1차원적 환경 속에 제약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간의 행위는 이제 원인, 과거에 벌어진 원인이 있고 또 그 원인의 기초에서 어떤 현재의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성과라는 어떤 미래의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시간처럼 이 한 방향으로 1차원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 과거에 발생한 원인부터 명확하게 분석했을 때 그 원인에 근거한 다음 그 현재 내리는 결정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이 결정도 정확했을 때 미래에 대한 그 성과 또 예측하기가 쉽고 또 성과를 더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깊고 소수의 그 관계, 뭐 인간관계라든가 사회관계, 현상 같은 게 많았지만 현대에는 얕으면서 그 다수의 관계, 현상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너무 많은 선택안이 있고 그래서 결정까지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또 그 뭐 히카이만 법칙이라고 있는데 선택안이 많으면 결정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즉 선택 반응하는 시간이 이 선택안의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통계학에서 예측의 불안정성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즉 평균을 중심으로 나타내는 변동성이 불안정성이고 그걸 분산이라고 하고 이것은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가지수가 많아지면 우리는 그 가지수마다 많은 요인을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는 그 분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오류의 양도 더불어서 커지게 됩니다. 또 이제 미끼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안이 있을 때 어떤 미끼로 들어간 대안에 속아가지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가격 제품 여러 가지 안에 좀 비싼 걸 끼워 넣으면 싸게 보이는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이제 그 미끼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끼 대안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두 가지 대안만 골라가지고 1:1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또 나중에 결정에 이어서 뭐 실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른 곳에 쓸 에너지를 결국 줄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가지수의 증가는 만족도가 가장 큰 최고의 선택 외에는 틀린 답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 이후에도 왠지 여러 개 중에서 잘못 골랐다는 그 손실감이 더 커서 만족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얻는 수익은 기대 이상으로 큰데 결정을 미룸으로써 얻는 수익은 기대 이상으로 작은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빠른 변화의 세상에서 정확한 판단보다 빠른 실행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 먼저 시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행자의 이익을 빠른 판단을 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고 또 빠른 결정을 내린다면 실패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다시 시도할 기회가 있고 또 이러한 그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면은 중요한 가치를 좀 빨리 판단하는 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들 또 선택안들 성과들을 그 근원까지 인수분해하는 능력의 향상으로 사물에 대한 분석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의 버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마이클 모부신이고 여기 보면 이제 평균으로의 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많은 종류의 시스템, 뭐 환경에서 앞에서 평균을 벗어난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확률적으로 평균에 가까워지는 성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복권 당첨되면 다음번에는 이제 당첨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이 2023년에 굉장히 이제 곤두박질 친 것도 일종의 평균으로의 회귀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계속 최상의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복권 살 때마다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균으로의 회귀와 관련된 실수를 피하려면 내가 직면한 시스템 속에 섞여 있는 실제 실력과 운, 행운의 기여도를 잘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좋은 성과가 일어나면 나의 실력 탓, 나쁜 성과가 일어나면 운 탓, 행운 탓을 하는 잘못된 심리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성과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이 과정,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결정과 과정에 집중해서 이 실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간의 행운으로 지금 성과가 좋게 나왔다면 후에 성과가 평균으로 회귀할 경우를 대비하는 게 좋고, 반면 불운으로 인해 안 좋은 성과를 얻었더라도 후에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천주의자는 빨리 결정하고 나중에 만족도가 크고, 완벽주의자는 늦게 결정하고 나중에 불만족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결정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과거부터 명확하게 분석이 됐을 때 현재 내리는 결정도 정확할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결정에 따른 미래의 성과도 예측하기도 쉽고 또 성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과거의 원인을 두 개로 압축하면 됩니다. 이제 원인 그래프라고 있는데, 일단 많은 원인들을 인수분해 가능한 최소한까지 분해합니다.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두 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원인 그래프에 그 현재의 결정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두 원인을 X축과 Y축에 각각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 그래프 X축, Y축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원인을 하나는 X축, Y축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격증을 도전하고 싶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싶은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그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그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그 자격증으로 인한 미래 수익성, 그 다음에 또 이 자격증에 대해서 합격을 위한 본인의 그 공부 경쟁력이 있는가를 뽑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인 그래프에 X축과 Y축에 각각 그 두 가지 요인을 적고, 그 다음 결정할 후보를 두 개로 압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선택 가능한 결정 후보들, 이 사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자격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들을 이 두 가지 요인으로서 점수를 매긴 후에 이 원인 그래프에 그 점수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두 점을 이제 결정할 후보로 선택을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미래 수익성과 합격을 위한 본인의 경쟁력이 가장 큰 요 점, 그 다음 점, 요 두 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변리사 시험이고, 두 번째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뭐 세무사 시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 변리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이라는 두 결정 후보 중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성과 그래프, 희생 그래프를 이용을 합니다. 결정을 내리게 한 원인이 된 요인들과 그 결정으로 인해 나타날 미래의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현재 결정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그 또 미래의 희생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희생 그래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까 변리사와 세무사라는 두 개의 이제 결정 후보를 성과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으로 인한 성과, 미래 성과를 인수분해한 가능한 최소한까지 분해합니다. 진짜 성과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점수가 높은 요소들을 두 개 추려서 X축과 Y축에 각각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도전할 한 개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구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미래 수익성과 이 본인의 이 자격증에 대한 앞으로의 적성이라고 본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본인의 자격증에 대한 적성을 점수로 이렇게 구간별로 표시를 하고, Y축에 미래 수익성을 점수별로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이 성과 그래프 상에 아까 세무사와 변리사라는 그 결정 후보들의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 그래프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리사가 더 좋은 두 개의 점수에 대해서 더 좋은 점수를 얻었고 세무사가 더 낮은 점수를 얻었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분석한 것은 이 결정으로 인해서 성과 부분만 이제 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든 그 결정에 따라서 그에 따른 비용, 희생 같은 것이 따르게 됩니다. 기회비용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성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결정의 다른 면인 그 희생을 이제 희생 그래프로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인한 앞으로의 가능한 그 희생들을 인수분해 가능한 최소한까지 분해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희생을 좀 구해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점수가 높은 요소들을 X축과 Y축에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도전할 자격증 한 개를 정할 때 미래의 가장 큰 희생이 이 사람은 뭐 한 개는 공부기간, 한 개는 이제 기비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X축에 공부기간은 Y축에 표시를 합니다. 이 희생 그래프 상에서 그 두 개의 결정 후보인 세무사하고 변리사의 점수를 매겨서 표시를 합니다.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변리사가 가장 희생 점수가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세무사라고 할 때 아까 성과 그래프에서 변리사가 세무사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희생 그래프에서 또 변리사가 세무사보다 희생이 큽니다. 그래서 성과와 희생을 비교해서 이제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합산하면 되는데 성과 그래프 점수는 이제 플러스 점수를 주고 희생 그래프 점수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어서 계산해서 변리사는 변리사대로 세무사는 세무사대로 더해가지고 그러면은 두 개의 결정 후보 중 점수가 높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것 하나를 최종 결정안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과를 희생보다 뭐 더 가중치를 두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를 더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좀 위험 회피적인 성향의 사람 같은 경우에 희생을 더 크게 가중치를 준다고 하면은 희생 쪽의 점수를 더 가중치를 두고 계산해서 최종 결정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정법은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나무는 다수의 나무 뿌리 이제 원인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나무 줄기 결정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 다수의 가지와 열매 성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과를 결론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뿌리 원인도 좋아야겠고 줄기 결정도 좋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법으로도 이제 선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그 선택의 기한, 마감 기한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감 기한까지도 선택을 못하고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럴 때는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중대한 결정이 아닐 경우에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이 방법은 뭐 그대로 꼭 사용할 필요는 없고 영감을 얻어서 본인에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합격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전과 다른 법전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